하나, 둘, 셋. 나는 청소년 인권 활동을 하고 있고 20살 직장인인 레빗이라고 해. 직장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나는 작년 19살 여름부터 시작했어. 레빗에게 20살이란? 20살이란 알고 보면 별거 아닌 나이? 너무 좋다. 레빗은 그렇게 생각해? 도감에 실릴 학명을 정해야 되는데 레빗은 뭐라고 하고 싶어? 비주류라고 실리지 않을까? 왜? 본문에는 실리지 못하고 부록에나 실릴 것 같아서. 길거리 가다가 이제 20살을 맞이한 00년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근데 막 질문이 대학에 가고 싶으면 하고 싶은 거 대학 조별과제에서 가장 만나기 싫은 유형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직장인인데요? 이러니까 어떻게 직장인이에요? 이러는 거야. 어떻게 직장인이긴 취업을 했으니까 직장인이지.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어떻게 직장인이지? 어떻게 학생이 아니지? 어떻게 대학을 안 가지? 중학교 때 나는 공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입시를 하게 되면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꼭 대학만이 답은 아니겠다. 차라리 일찍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고졸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막 약간 비장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내가 인권운동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인권운동을 하는 게 엄청 커다란 계기가 있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고 그냥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되게 많이 느낄 거 아니야.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을 때 여고였는데 우리 학교가 속옷 규제가 있는 학교였어. 지금 사라지긴 했지만 그때 뭐 속옷 색깔이라던가 양말 색깔, 뭐 두발이나 복장 규제는 두말할 것 없이 빡센 학교였지. 나 혼자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 물론 그거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다들 직접 나서진 않잖아. 아니 왜 이거를 가만히 당하고만 있나.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공유를 하면서 영유복장 규제 의제가 굉장히 커지게 됐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하게 되면서 학칙도 많이 바뀌고 그래도 변화가 조금 있었지. 지금 어떤 일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돼? 나는 인하우스 디자이너라고 한 회사의 모든 걸 시각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디자이너야.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최대한 수용하되 물러서지 않는다. 멋있다. 나 포함해서 3명이 우리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대표님이 우리를 디자이너 친구들이라고 부르시더라고. 직장 동료인데 우리한테 귀엽다고 한다거나 그런 거 많이 겪지. 그런 일들을 종종 겪을 때 어떤 생각해? 나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이런 회사 생활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이런 말 안 들어봤어? 많이 듣지. 최근에 또 명절이었잖아. 근데 대학은 안 가고 싶어? 이런 질문을 은근슬쩍 뭔가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 좀 후회를 하거나 대학을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히 그냥 나는 내 삶을 잘 살고 있고 내가 왜 벌써부터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주변에 없으면 그냥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 작년 수능 날 혹시 레빗은 뭐 했어? 나는 출근했지. 그냥 아침에 친구들한테 수능 선물 보내주고 평범하게 출근해서 일하고 비주류로 살아가면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거든. 사실 나도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거를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지 않고 일단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뭔가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포용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시선이 없어진다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실 나도 이런 사람이었어 라면서 나타날 거고 그 말에 용기를 받아서 사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 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각자의 20살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05년생이고 올해 20살이 된 중학교 3학년 때 프리랜서 1인 마케터 400만 원 정도 한 달에. 고1 연말에 갑자기 쇼핑몰이 하고 싶어져가지고 많이 매출을 올릴 수 있었었고 고2 때는 회사 2개를 마케터로서 한 8개월 다니다가 고3 작년이지 23년 3월쯤에 창업을 했어가지고 매출도 한 5,700만 원, 유저수도 45,000명. 올해 24년 1월이 가장 대충 한 540만 원 되는 것 같아. 우와. 엄청나다 진짜. 근데 거의 다 썼어. 거의 다 썼다고. 김현준이라고 해. 05년생. 이제 20살이 딱 돼서 술집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고 원래 중2까지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반학생 1이었고 그래서 공부도 나쁘지 않게 했었고 돈을 뭔가 벌고 공부 외에 다른 것들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게 그냥 재밌어가지고 중3 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인데 2020년 또 온라인 클래스로 쭉 거의 1년을 지냈었는데 그래서 되게 비는 시간이 많았어. 게임을 엄청 많이 하게 됐는데 우연히 그러다 보니까 게임 아이템이 사고 싶어졌고 돈으로 사야 되는데 나는 그 전까지 용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가지고 가족이 그럼 내가 벌어봐야겠다. 근데 미성년자였고 중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알바는 뭔가 뭐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 수업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뭔가 온라인으로 돈을 벌어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을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이 떴던 것 같아. 온라인으로 뭐 돈을 벌 수 있다 찾아봤던 게 마케팅이라는 분야였어. 제휴 마케팅이라고 부르던데 자기는 사이트에 광고주를 모아놓고 약간 마케터들이 광고주 캠페인을 선택해가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몇 개 골라서 하면은 생각보다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달 정도 만에 돈이 벌리는 경험을 하게 돼서 점점 수익이 뭐 4만 원에서 30만 원 한 달에. 고등학교 입학 전에 제일 많이 벌었던 거는 40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고3 때부터 지금까지 중에 월 수익이 제일 많았을 때가 얼마였어? 원래 뭐 이런 거 다른 분들이 꺼려하시던데 막 연봉 공개하는 거 사실 나는 별로 그걸 왜 꺼려하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대충 한 540만 원 되는 것 같아. 돈을 왜 그렇게 벌고 싶어? 내가 그 당시에 사고 싶었던 물건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네이버 쇼핑 위시리스트가 항상 꽉 차 있었는데 그게 제일 강력한 동기였던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내가 약간 숫자로 찍히는 성과를 되게 좋아하는데 인생을 하나의 그냥 게임으로 보면은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내 캐릭터 자체를 레벨업 시키는 느낌이라 그냥 그게 재밌어가지고 게임처럼 즐겼던 것 같아. 내가 고2 때 회사 2개를 그냥 마케터로서 한 8개월 다니다가 그때 스타트업 업계 처음 막 알게 돼가지고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한 앱이 있는데 이라는 이름의 소셜 앱인데 누군가가 나를 익명 칭찬에 투표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2학년 여학생이 나한테 가장 잘생긴 사람 중에 투표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여학생이 누군지 너무 궁금하겠지. 물론 그 여학생이랑 뭐 사귀거나 할 건 전혀 아니지만 그 누군가를 알려면 돈을 내야 되는 구조고 그게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결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컨셉이고 앱 자체가 편의점에서 생각 없이 결제하는 금액이 한 1,000원쯤 되겠다. 990원으로 멤버십을 일주일 멤버십을 팔았더니 되게 그냥 부담 없이 쓱쓱 사더라고. 내 아이디어는 아니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됐던 소셜 앱이 있는데 카피해서 한마디로 한국에 냈던 앱이야. 얼마나 빨리 그 성장했어? 출시하고 7일 동안 한 17,000명 누적으로 앱스토어 소셜 차트에서 2등을 했었어. 당근 그리고 우리 그리고 카카오톡 뭐 이렇게 쭉 밑에 이렇게 있었고 뭔가 어그로 끌기 좋은 소재잖아. 앱스토어 2등 그리고 카카오톡 이겼으니까 이걸 내가 글로 써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봐주셨고 조회수가 막 한 6만? 그냥 글 하나 썼는데 도파민이 엄청 나오더라고. 이런 그 성장하는 경험을 안 만들고 있으면 되게 재미가 없어 인생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거만큼 기분 좋은 게 없어. 뭐 유튜브 쇼츠, 릴스 도파민 많이 나온다고 위험하다 하는데 이거 한번 경험해보면 이것보다 센 도파민이 없어가지고 계속 중독되는 것 같아. 그 올라가는 크로스 그래프. 난 성공에 중독되어 있네. 그런 느낌이. 그래서 뭐 약간 위험성을 느껴가지고 이 숫자 그래프 올라가는 것만 너무 중독될 것 같아서 그 보상 시스템을 뇌에서 좀 빼려고 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재는 다음 회사를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이게 내 커리어 타임라인? 그럼 현준에게 20살이란? 회사이랑
그냥 1년 더 나이 먹은 거 정도. 진짜 별 사이가 없는 것 같아. 이제 풋풋한 캠퍼스 라이프 뭐 이런 거 생각했었고 나도 중학교 때는 그런 걸 뭔가 꿈꿨었는데 이미 같은 나이에 나보다 더 뛰어난 걸 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저커버거는 이미 나랑 동나이 때 페이스북에 전신이 되는 사이트를 만들었었고 사실 나처럼 뭔가 이런 거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해외엔 더 많고 그들 항상 쫓아가기 바쁜 느낌. 대학은 안 갔어. 05년생 중에는 내가 1등이라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지 어그로 끌 수 있을지를 수면 어플을 광고했던 카피라이팅인데 3조 밸류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자. 05년생이고 올해 20살이 된 김현준이라고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마케팅 고2 때는 회사에 취업하겠다는 결정을 했었고 19살 때 창업을 했어가지고 앱스토어 2등 대학 입시를 안 하고 다른 걸 해보자 거기에 베팅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상 겁나 재밌는데 그래가지고 재미를 남들한테 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대학은 안 갔어. 대학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채울 만한 뭔가를 내가 그 사이에 만들면은 안 가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 공부 외의 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떤 걸 해서 얻는 그 결과물,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마케팅의 성과라든지 그런 게 너무 도파민이 세가지고 그게 그냥 재밌어가지고 내가 고2 때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할 게 없는 거야. 게임 계속해서 재미도 없고 애들 다 그냥 공부하느라 바빠서 고3이니까 없고 그래가지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평소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검증하고 싶은 아이템들이 되게 많은데 먹힐지 궁금해서 세상에 그때 했던 게 이라는 이름의 소셜 앱인데 익명 투표 앱이라는 컨셉이고 익명의 누군가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는 경험이 핵심 가치인데 고등학생들만 타겟하는 소셜 앱 컨셉이었어가지고 내가 그 당시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서 우리 고등학교부터 장악해보자. 우리 고등학교가 한 500명? 전교생이 500명 좀 안 되는데 이 사람들부터 일단 다 쓰게 만들어보자 해서 우리 학교에 먼저 마케팅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중에 가장 잘 먹혔던 거는 옛날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막 바나나우유나 초코알몬 같은 거에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막 마음을 전하는 그걸 활용해서 그냥 익명 쪽지 컨셉으로 약간 마니또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우리 학교에 쪽지를 쫙 뿌렸어. 모든 애들 서랍에다가 신박한 전단지 그걸 통해서 많은 전교생들이 우리 앱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첫날에는 우리 학교에서 300명 정도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출시하고 7일 동안 한 17,000명 누적으로 유저가 들어왔었고 그 매출이 1,700만 원이었고 런칭 3일 안에 앱스토어 소셜 차트 2위를 기록한 거 이 정도. 전혀 성공이 아닌 게 내가 목표했던 거는 뭐 한 100만 명, 50만 명 고등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쓰는 그런 소셜 앱을 만들고 싶었던 건데 그거를 달성하지 못했고 성공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 그냥 실패한 건데 성과가 나름 났었다 이 정도. 05년생 중에 이거 하나는 내가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 05년생 중에는 내가 1등이라 생각하는 건데 어그로를 끌어본 적이 있거든. 한마디로 프로덕트를 엄청 바이럴 시키는 한번 클릭해보고 싶게 만드는 것들을 나 스스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했던 카피 중에 가장 자부심 가지는 카피 수면 어플을 광고했던 카피라이팅인데 알람 맞춰도 못 일어나는 사람들한테 효과 직방이라는 앱 거의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회사에서 쓰고 계신 것 같고 앱 카피를 짤 때 막 배운 것도 없고 뭐 책도 잘 안 읽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어그로 끌 수 있을지를 약간 감이 잡혔더라고. 그러면 현준의 방송을 썸네일에서 뭐라고 어그로를 끌면 제일 잘 끌릴까? 작년 연말에 시도했던 프로덕트가 우리가 2주 안에 모았어. 600만 원. 내 썸네일 이렇게 있고 여기다 화살표 해가지고 뭐 성인 된 지 17일밖에 안 지난 뭐 이런 걸 막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일하는 게 재밌어? 보통 스타트업들이 그 피칭하는 걸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솔루션을 판다 이런 건데 소셜 분야는 이 문제 솔루션 개념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이 어떤 문제를 푼 건 아니잖아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더 재밌게 살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 재밌게 살도록 해준다는 게 너무 끌리더라고. 그래서 이 남들한테 더 인생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주는 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생각보다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상 겁나 재밌는데. 그래가지고 이 재미를 좀 나만 아는 게 아깝잖아. 사람들이 이걸 못 느끼고 살고 되게 막 내 친구들 특히 막 수능 공부하면서 겁나 힘들어하고 이번에 막 예비 다 떨어지고 막 힘들어하는 애들 많은데
그런 거 보면 저것보다 재밌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지? 우리 사회가 뭔가 만들어진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못하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다 해서 고등학교를 만들고 싶고 뭔가 나처럼 대학교를 굳이 안 가고도 자기 하고 싶은 걸 빨리 찾아서 그거를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능 공부에 이렇게 대학 입시에 힘쓰는 것보다는 자기 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좀 더 나는 가치가 있었으니까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고 느낄 수 있는지 궁금한 거고 스타트업 창업하고 싶어하는 고등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창업하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내 개인 돈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3조 밸류의 회사를 만들어서 내 지분 가치를 환산하면 3, 4천억이 될 건데 그 돈을 가지고 1,000억은 내가 먹고 살 돈, 2,000억은 학교를 세울 돈이고 1,000억은 이 고등학생들 투자해둘 돈. 그래서 내 목표가 3조 밸류 정도를 만드는 게 딱 정해졌어. 한 6개월, 8개월도 안 됐어. 친하게 지내자. 하나, 둘, 셋. 안녕, 나는 전기시설 9급 공무원으로 합격해서 수도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김도현이야. 안녕. 올해로 딱 20살. 고등학교 때 나는 수능 대신 공무원 시험을 3년 동안 준비해서 합격을 했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얇고 길게 가는 직업이라서 뭔가 좀 안정적이라 해야 되나? 그게 좀 좋은 것 같아. 도현은 그러면 얇고 길게 살고 싶어? 20살 하면 도현은 좀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라? 이제 20살 하면 이제 막 도전하고 청춘이고 나랑은 살짝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도현은 어떤 20살인 것 같아 본인이? 뭔가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뭐 거의 평생 직장이다 보니까 약간 모험보다는 그냥 안전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지금 생활도 충분히 만족하니까 굳이 뭐 더 할 필요가 없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럼 도현이 딱 공무원 합격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였어? 네가 공무원 할 줄 몰랐다 이런 반응. 특성화고 다닌다 얘기를 하니까 보통은 잘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 특성화고 하면은 약간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약간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서 너네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물어볼 때 얘기하기 좀 꺼려진다는가. 그리고 공무원 취업반에 다닌다고 말을 해야 그제서야 좀 이제 납득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특성화고 다닌다고 뭐라 하니까 이제 오히려 나는 공무원에 합격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 그럼 딱 합격했을 때 도현은 기분이 어땠어? 너무 일단 통쾌했고 더 이상 특성화고에 다닌다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나 아니면 취업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걸 안 느껴도 되니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좀 기뻤어. 공무원을 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이랑 삼성에 붙었거든. 근데 삼성보다는 그냥 공무원 쪽을 선택했어 나는. 왜? 삼성이 물론 월급은 더 많이 주긴 한데 아무리 이제 월급을 많이 줘도 일이 너무 힘들면은 오래 못 하니까 그 월급이 어느 정도 차이야 그러면? 거의 한 2배? 아깝지 않아? 아깝긴 한데 월급은 이제 조금 적더라도 오랫동안 이제 나한테 잘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어. 그러면은 일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이? 워라벨? 공무원이라는 이직하면은 이제 일 많이 안 하고 꿀 빠는 직업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 실제로 그런 것 같아? 딱히 뭐 꿀 빤다는 느낌은 안 들어. 주로 하게 될 일이 주로 어떤 쪽이야? 내가 일단 속해 있는 부서가 현장 민원과고 옥내 누수 진단이랑 급수불편 민원처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직접 이제 연락받고 출장 나가서 말 그대로 이제 집 어딘가에서 물이 새면은 그거 이제 직접 청원봉이라는 걸 듣고 소리 나는 곳을 탐지하면서 누수 나는 곳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수압이 약하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물이 안 나오는 경우에 직접 이제 수도 계량기 뜯어보고 나사 풀고 조이면서 문제 해결해 주는 일을 많이 해. 어쨌든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민원인이 곤란한 요구를 부탁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고민되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지만 우리 선에서 안 되는 게 있거든. 공무원이면서 왜 이런 것도 못 해주냐 너네가 뭐 한 게 뭐냐 하면서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경향이 아직 좀 남아있어. 00년생이잖아. 근데 부서에서 제일 어려? 어때? 일단 부서에서 내가 제일 어리고 나랑 나이 차이가 제일 적게 나는 사수분도 나랑 이제 띠동갑이야.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실제로 05년생으로서 9연세대의 특징이랄까? 뭔 거 같아?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한다?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월급 받은 거 이상으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긴 해. 그런 세대의 특징이라고 보통 얘기되는 것들이 있잖아. 인터넷에서 주로 MZ 신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귀에 이어폰 꽂고 일해야 능률이 올라갑니다 하는 영상들을 자주 봐. 실제로 그래? 실제로는 안 그러지. 회사에서도 이제 9시까지 출근이면은 8시 40분까지는 미리 도착해서 준비하고 일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민폐 안 끼치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 20살 됐으니까 이제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 친절하고 잘 대해주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 하나, 둘, 셋. 개발하는 창업가 유도희라고 해. 내 나이가 20살 법인 회사를 이제 창업을 했고 거기서 이제 대표를 맡고 있어서 이제 이것저것 그냥 다 한다고 보면 돼. 나는 대표가 돼야겠어. 뭐 이런 생각은 없었고 그냥 진짜 하다 보니까 내가 대표가 됐네. 영어 대신에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로 아이들에게 코딩 교육을 해주는 서비스 호랑을 만들고 있어. 근데 창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내가 이제 2005년생이거든? 이제 2005년생이 코딩 교육이 이제 의무화된 15년도 교육 과정의 첫 세대야. 근데 이제 수업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내 왼쪽에는 마인크래프트 열심히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유튜브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아이들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영어 코딩을 탁탁탁 치다가 나 이거 너무 재미없는데? 나 그냥 안 할래 라고 포기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영어 코딩 언어는 뭔가 출력한다라고 하면은 시스템.out. print인 뭐 이런 긴 코드를 쳐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과연 영어 단어도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영어 대신에 한글로 코딩하자. 내가 이제 앱을 직접 만들었었는데 뭔가 출력한다라고 하면은 뭐뭐뭐 보여주기. 그게 한글 코딩이야. 뭔가를 보여주는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 아이들이 실제 쓰면서 야 이거 되게 편하다. 한글이어서 그나마 좀 코딩 교육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반들이 되게 나는 좋았던 것 같아. 도희가 대표라고 했잖아. 대표의 삶 어때? 대표의 삶? 쉽지 않지. 대표님 만나다 보면은 높은 사람들은 나이가 보통 한 40, 50대 정도 되겠지? 20살이세요? 내가 아들뻘인 경우도 있고 아주 어려워 보이긴 한데 당연히 20살일 거라 생각 못하니까 그러니까 20살 대표라는 거는 그냥 약간 뭐 창업 놀이 하나? 근데 그런 건 사실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편견이라고 생각을 해. 보통 약간 회장님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는 약간 좀 가만히 딱 앉아있고 아싸 결제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보통 상상을 하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회사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건 당연히 안 되고 회사의 작부라고 생각을 해. 6명의 직원분들이 일하고 계셔.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금 조달. 당연히 뭐 세일즈도 하겠지? 우리가 이 정도 가격인데 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회사에 격리가 하는 일이 있잖아. 뭐 사대보험 처리하고 세금 내고 뭐 이런 거 당연히 다 내가 하고. 그래서 사대보험 사실 이런 것들로 내가 뭐 회사 창업하기 전까지 어떻게 알아? 나는 한 번도 근로자로서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인터넷 찾아보고 전화 걸어서 뭐 근로복지공단에 이거 처리 어떻게 해사요?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부딪혀가면서 좀 배우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리더십의 원천은 뭐야? 리더십의 원천. 내가 정말로 이 코딩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 1,000억을 벌 거야. 라는 걸로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하면 보통 많이 이제 포기한다고 해. 나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고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할 수 있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는 21년도에 내가 이제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들어가게 된 동아리가 IT 기술로 사회적인 가치를 만드는 창업 동아리였어. 근데 그런 아이템을 만들려면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 오프라인 은행 점포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 그래서 노인분들이 은행 일 한번 보려면 20분 동안 막 걸어가야 되는 거야. 비효율적이잖아. 우리는 그냥 켜가지고 누르면 20초 안에 되는데. 그러니까 개발자들의 특징이 나 이거 불편하네? 근데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내가 만들어야겠다.
나는 생각을 해. 뭐 노인분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결해 보고 싶다.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 이제 이태원 참사가 22년도에 났잖아. 압사 사고잖아. 그럼 이런 거를 좀 예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보행자분들에게 방향 안내를 하고 이를 통해서 압사 사고를 예방을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었어. 그 유럽연합에서 여는 국제과학 대회가 있어. 한국 대표단으로 선정이 돼서 같이 벨기에에서 이제 대회를 했단 말이야. 이런 압사 사고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고 이런 걸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알렸다는 게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사람들이. 지금 내가 정말 풀고자 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만들게 된다면 어떤 사람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게 존재하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일주일에 일을 몇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 일주일에 일? 거의 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런 거지. 재미없었으면 이렇게 못하겠지? 빨리 때려치고 싶겠지. 워라벨 이런 얘기 하잖아. 뭐 이런 말 하면 사실 그 대표 입장에서 보는 거 아니냐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긴 한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 순간부터 워라벨이 중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해. 나는 내가 생명의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잖아. 그럼 그게 자유로운 거 아닐까? 그런 활동들을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는 나이가 20살이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저는 20살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대피온이라고 합니다. 신비주의를 유지하고 싶기도 하고 아직은 신인인지라 작품으로서 대중에게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렇게 가면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웹소설 작가님인 거야? 응.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카카오 페이지에 정식 런칭을 해서 정식 작가가 됐어. 살에 데뷔면 되게 빠른 편 아니야? 아직은 나밖에 못 보긴 했어. 돈 많이 벌었어? 뭐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건 다 살 수 있는 정도? 사실 나는 글이랑은 정말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어. 나는 웹소설을 보기만 했지 한 번도 뭔가 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근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썼어? 공부를 하고 했다면 오히려 무서워서 도전을 못했을 것 같은데 모르는 자의 용기가 더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웹소설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기다리면 무료라는 시스템이 있어. 그래서 하루를 기다리면 한 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기다리면서 다음 화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올까 이런 거를 계속 상상하다 보니까 그 상상했던 거가 그 다음 전개에 막 맞을 때가 있거든. 약간 그 희열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중학생 때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순문학 같은 거는 쉽게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좋아하던 웹소설을 한번 써보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 나의 첫 작품은 그 이번 생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로맨스 판타지야. 주인공이 과거의 죽음을 맞고 다시 어릴 적으로 회귀를 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정말 무작정 무료 연재를 시작을 했거든. 근데 무료 연재 시장이라는 게 눈에 띄지 않으면 바로 저기 300페이지 너머로 묻혀버린단 말이야. 그냥 꾸준히만 하자. 처음 하는 거니까 끝까지만 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계속 꾸준히 올렸거든. 그렇게 무료 연재를 222일 동안 하는 시기에 왠지 그냥 메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출간 제이 메일이 이렇게 딱 왔더라고. 또 한 1년 넘게 그 작품을 또 다듬어서 런칭을 하려고 정말 많은 공을 들였어. 학교 생활도 해야 되잖아. 병행하는 거 힘들지 않았어? 안 힘들다고는 못하고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 항상 짓눌렸어. 고등학교 1학년 그 런칭 주간에 있는 시험이 지금까지 본 시험 중에 가장 성적이 낮아. 근데도 그렇게 글을 쓰는 게 재밌었어? 글 쓰는 거의 재미는 전혀 없어.
글은 쓰는 게 재미가 없어. 글을 쓰기 전에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 게 정말 재미있거든. 근데 글을 쓴다는 건 그 상상을 현실 속으로 내가 타이핑을 해서 옮기는 거잖아. 책상에서 쓰기 시작했으면 그 노트북을 들고 침대로 가서 쓰다가 또 막히면 거실로 나가서 쓰다가 또 막히면 막 소파로 가지고 가고 내가 이걸 왜 하루를 다 들여서 써야 되는지도 솔직히 너무 지겹고 귀찮고 힘들고 괴로운데 웹소설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라고 생각해. 내가 그 고통으로 쓴 그것들을 좋게 봐주시고 내가 만든 주인공들에 이입해서 아 드디어 우리 주인공이 해냈구나 엄청 기뻐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 난 무조건 해피엔딩이 좋다고 생각해. 주인공이 어떤 고난을 겪고 얼마나 또 좌절을 해도 끝내 일어서는 이야기를 계속 쓰고 싶어. 독자님들이 그 캐릭터를 보면서 물론 현실과는 다르지만 그 캐릭터를 통해서 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품은 어떤 장르야? 차기작도 로맨스 판타지야. 웹소설에서 많이 쓰이는 키워드 3개가 회귀, 빙의, 환생에서 회빙안이라고 하거든. 이번에 회빙안이 없는 작품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됐어. 지금은 뭔가 상업적인 것을 쫓기보다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고집을 피우는 것 같아. 나는 아직 20살이고 아직 뭔가 실패를 하기에는 딱 좋을 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험한 파도와 같은 업계 속에서 계속 살아남아 아등바등 살아남는 작가이고 싶어. 대피온에게 20살이란 더 큰 세계로 향하는 스타트 라인이다. 하나, 둘, 셋. 2004년에 둘 다 태어났고 나는 최호영이고 20살에 다큐 기억해 봄을 완성했어. 안녕, 나는 이정겸이라고 하고 나도 20살에 같이 기억해 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 다큐 기억해 봄은 18살의 친구들이 이제 세월호 참사란 뭘까? 그리고 그걸 기억한다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함께 진도도 가고 목포 신항에 세월호 거치된 것도 보러 가고 또 여러 유가족분들이나 활동해 오셨던 분들 만나서 이제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야. 우리가 이제 다큐 찍기 전에 사전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 세월호 참사 당일을 기억해? 그 전까지 나는 이게 정말 큰 일이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2014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너무 어린 나이여서 그거를 잘 기억을 못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게 어쩌면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사실 나도 그 당일날 어땠는지 기억 못하는 한 명이거든.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매년 4월마다 세월호 주간이 있었어. 추모하는 편지를 읽기도 하고 전교생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공감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왜 여기서 앉아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잖아. 난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같은 아이의 입장에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일상생활 중이었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 세대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호영이가 같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볼 친구들을 구한다. 같이 해보고 싶다. 뭐라 하기가 참 복잡하네요. 생각이. 그냥 붉은 그 세월호를 보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뭔가 그 안일했던 생각들이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 이렇게 큰 배가 침몰할 줄 알았을까? 학교 건물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학교 건물이 무너진다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 배를 탔을 때도 생각도 못했겠지. 그 자리에 가서 직접 보는 거. 그랬을 때 좀 더 느껴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 난 사실 다큐 찍기 전에는 굳이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나? 이제 거기 아무도 없는데
그 바다를 보고 오는 게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실제로 그 장소에 가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였으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 나였으면 여기서 못 뛰어내렸다. 나였으면 여기서 구명조끼 못 벗어줬다. 반대로는 오히려 나였으면 이게 구조가 안 될 거라는 상상을 못 했을 것 같다. 이제부터는 세월호를 떠올릴 때 그때 내가 그 여름에 세월호 앞에 있었던 그 모든 감각들이 다시 느껴지니까 더 이상 남의 이야기,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그 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찍을 때는 많이 화가 났었거든.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저러지? 화가 났지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큐를 찍으면서 배워갔던 것 같아. 다큐를 찍으면서 점점 더 계속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자꾸 찾으려는 과정이었거든. 사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고등학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참사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 보면서 세월호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볼 때 그게 진짜로 누가 잘못한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영영 모를 수도 있어.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어쨌든 정말 당장 울고 있고 당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 필요하다. 적어도 그거는 내가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좀 돕겠다. 세월호를 생각하면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기억하는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했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믿음도 있지만 나는 슬픈 일에 눈물을 흘리는 어른이 되고 싶어. 난 되게 스스로 생각할 때 엄청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이거든. 근데 세월호는 처음으로 나랑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에 알고 싶다, 같이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첫 번째 사건인 것 같아.